제 아버지가 올해 75세이신데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장례 준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면서 피하려고 했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해주신 조언들을 들어보니 정말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오늘은 아버지가 직접 알려주신 죽음 준비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들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무겁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 계기가 있었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와 같은 나이였는데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가시게 된 거예요. 그분 장례식에 다녀오신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수야, 저 친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봤니? 가족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더라. 그 후로 아버지가 변하셨어요. 갑자기 서류들을 정리하시고 통장 정보를 정리하시고 심지어 장례식장도 미리 알아보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아버지,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수야, 이건 죽으려고 하는 준비가 아니야. 살기 위한 준비야. 미리 정리해두면 남은 시간을 더 편하게 살 수 있어. 아버지가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모든 서류와 재산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민수야, 와서 봐라. 아버지가 어떤 통장이 있고 어떤 보험이 있는지 다 알려줄게. 정말 놀랐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통장만 7개였어요. 오래전에 만들어서 잊고 있던 통장들까지 다 찾아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보험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연금 관련 서류, 모든 걸 파일에 정리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것들 다 복사해서 따로 보관해라. 그리고 비밀번호도 다 적어뒀으니까 이 수첩을 잘 보관해. 처음에는 아버지, 이런 걸 왜 미리? 라고 했는데 아버지 말씀이 정말 현실적이었어요. 민수야, 내가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니? 그때 가서 통장이 어디 있는지, 비밀번호가 뭔지 찾으려면 얼마나 고생하겠어.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아버지 친구분 가족이 그런 고생을 하는 걸 봤거든요. 두 번째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건 연명치료에 대한 본인 의사였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만약 의식을 잃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하지 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했는데 아버지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말이 아니야. 오히려 가족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무의미한 치료로 고통받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가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겠니? 그리고 사전의료의향서라는 걸 작성하셨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치료와 원하는 치료를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두면 너희들이 힘든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어. 아버지 뜻대로 하면 되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었어요. 가족들이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 없이 본인의 명확한 의사를 따르면 되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장례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장례식장도 알아보시고 장례 절차도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수야, 장례식은 3일장으로 하고 너무 크게 하지 마라. 화환도 사양하고 조화도 간소하게.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장례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이었어요. 요즘 장례 비용이 너무 비싸져. 평균 8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든다고 하더라. 그런데 대부분이 불필요한 비용이야. 아버지가 직접 조사해서 알려주신 것들이 있어요. 관은 너무 비싼 걸로 할 필요 없어. 어차피 태워버릴 건데. 그리고 상복도 대여하면 되고, 음식도 간단하게. 처음에는 아버지 장례를 그렇게 초라하게 할 수는 없어요 했는데 아버지 답변이 명확하셨어요. 초라한 게 아니야. 현명한 거야.
그 돈으로 너희들이 더 좋은 일에 쓰는 게 낫지 않겠니? 네 번째로 아버지가 하신 일은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미리 써두시는 거였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편지를 하나씩 써뒀어. 너한테, 너희 엄마한테, 손자들한테. 각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편지로 써서 봉투에 넣어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게 되면 이걸 읽어봐라고 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가족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상 깊었던 건 미안하다는 말을 미리 해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평상시에 해주시니까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겠더라고요. 아, 이런 말 좀 할 걸 하는 후회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해주신 조언이 가장 중요했어요. 민수야, 장례 준비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있을 때 잘 지내는 거야. 아버지가 친구분들과 연락을 더 자주 하시기 시작했어요. 언제가 마지막 일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안부를 물어봐야지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저한테도 자주 와서 밥 먹고 가라. 아버지 살아있을 때 더 많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건 죽기 위한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거였던 거죠. 아버지가 이런 준비를 하시고 나서 오히려 더 활기차 보이세요. 걱정할 게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면서 매일매일을 더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서로 소중한 줄 알고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장례 준비가 불편하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현명한 준비라고 생각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걸 미리 준비해두는 게 가족들에게는 큰 선물인 것 같아요. 혹시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시면 피하지 마시고 함께 준비해보세요. 서류 정리, 의료 방향 결정, 장례 계획,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면 모두에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감사하다고 표현하세요. 아버지가 해주신 조언 중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준비는 미리 하되 오늘을 소중히 살아라.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라요. 어렵고 불편한 주제지만 정말 필요한 대화니까요.